자, 1분 자기소개는요 1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이영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드라마 형태를 조금 취해봤어요. 여러분이 어떠셨나요? 샬롬. 제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1분 자기소개부터 뭐 면접 그리고 자소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형의 이 물오른 연기력이 여러분이 지친 취준 준비를 조금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형태를 취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가 많았던 댓글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큐레이션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볼까요? 아니, 1분 자기소개 요즘 안 물어본다, 그리고 1분이 아니라 30초만 하더라, 90초 하더라, 이거 어떡하냐? 자, 이거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1분 자기소개는요 1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지금 불리는 것 뿐이고요. 우리 리팸의 1분 자기소개 의미가 뭡니까? 면접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죠. 필살기를 준비하는 일종의 목차처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1분이 아니면 어때요? 30초면 두 가지 필살기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90초를 얘기하라 그러면 3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짜여진 필살기 프레임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그냥 던지면 돼. 주어진 시간대로 분량을 조절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필살기를 전달하는 거. 여기에 면접을 준비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은 1분 자기소개 듣지도 않거나 아니면 아예 묻지도 않아요. 바로 공통질문 넘어갔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질문은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한 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 공통질문 자체가 본인이 리더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팔로워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1분 자기소개로 참 전환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없이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아이스 브레이킹은 누가 봐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뭐 집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필살기 던진 건 아니죠. 내 역량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나를 뽑아야 할 이유인 필살기를 던지는 거. 자, 이거 어쨌든 준비해놔야 돼요. 우리가 1분 자기소개라는 걸 중심으로 나의 핵심 역량, 필살기를 경험과 연결시켜서 준비해놓죠. 그거를 언제 던질 거냐의 문제인 거지 1분 자기소개를 하냐 안 하냐, 길이가 길냐 짧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카더라와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갑시다.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진행하세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여러분의 차별성을 찾게 될 겁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면접을 잘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을 더듬어. 원래 나는 말재주가 좀 없어. 자, 이런 경우에 면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붙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작거나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뭔가 말을 막 자유자재로 이런 게 아닌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말이 좀 떠듬떠듬하고 어눌해 보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평가 지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떠듬떠듬하고 어눌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필살기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필살기를 준비하는 게 모든 면접의 핵심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제가 필살기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했고, 여러분이 필살기만 갖고 계시다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문제겠죠. 나는 목소리가 작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연습하시러 모의 면접 영상도 올려드렸고, 여러분의 팀을 짜서 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면접은요 연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사람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여러분을 계속 밀어넣으면서 면접에서 말하는 방법, 나의 생각과 나의 강점을 전달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목소리 톤을 2배로 올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라는 거죠. 목소리가 터지잖아요. 여러분의 자신감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면접은 여전히 운이다. 운이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단어나 나의 어떤 용모, 그리고 나의 말투, 음성, 이런 이미지 자체를 긍정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면접관을 만나는 거, 이런 건 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진짜 무슨 취업이 로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붙어도 내 실력이 아니고 떨어져도 내 실력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현대화된 채용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금은요, 사람이 사람을 면접 볼 때 발생하는 그 주관적인 오류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뭐 AI 면접을 본다거나 직무적성 검사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취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뭐냐면, 이 평가의 표준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어제는 이런 사람 뽑았는데 내일은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엄연히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서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해하고 체크하고 점수하고 계량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모든 인사팀,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면접을 잘 본 것 같은데, 난 되게 답변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 지표,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뭔가 핏하지 않아서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면접은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확률적으로 더 뽑힐 확률이 높은 요소가 있다. 그 요소에 우리는 맞추고 그 확률이 높은 것들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하나는 마인드적인 문제, 하나는 객관적인 근거 중심의 평가를 이유로, 적어도 우리 리팸은 저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은 운이다?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내 준비가 그런 운까지, 운으로 작용하는 요소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반영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걸 준비하고요, 확률적으로 높은 필살기를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는 현직자 인터뷰, 신문 스크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고객 조사까지 합니다. 그 기업의 고객의 요소까지 다 분해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는데 안 맞아? 그런데 떨어져? 미안하지만 그 회사는 여러분과 안 맞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여러모로 좋아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인드를 지킬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바로 다른 곳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에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번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요. 제가 필살기 강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항상 있어요. 대부분의 신입은 유사 경험이 없다. 나는 공부밖에 안 했다. 공부밖에 안 했는데 유사 경험, 성공 경험이 어디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이 유의미한 경험인지를 몰라서 해석 자체를 못 해내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현직자를 만나라 그랬잖아. 내 경험을 일단 리스트업을 해보고 그 중에 회사에 또는 이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뭔지를 찝어달라요.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경험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갖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현장을 나가시고 고객을 만나세요. 현직자를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인턴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모든 것을 현직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분명히 다른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경험이 있었어. 내 경험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이 있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진짜 아무런 경험이 없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어.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기분 되게 나쁠 수 있겠다. 미안한데 이미 끝났어. 답이 없어요. 지금 빨리 경험을 쌓으러 나가세요. 아니,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건 저도 진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알바, 인턴, 실습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수님이나
또는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체험형 인턴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현상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찾으시고 그걸 리서치하는 것부터가 실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리서치하고 도움을 얻고 거기서 실제 필살기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눌려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또 우리 얼라이브 커뮤니티 면접왕 이영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파해 봅시다. 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 다 떨어져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자고요. 그런 믿음을 갖자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해진 매일이 다